자, 교재는 53페이지 유기와 학대죄입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미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순 유기죄부터 보겠습니다. 271조죠. 자, 이것이 약간 개정이 있었어요. 자, 최근에. 자,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 그쵸?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갖다 버림으로써 이게 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보호 의무 있는 자가 버렸을 때만 유기죄가 되는 것이지 보호 의무 없는 자는 갖다 버려도 유기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신분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옛날 국법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 이것을 한자로 했었죠. 노유, 그래서 노유, 질병, 그 밖의 사정, 그쵸?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순 글씨로 순말로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보호 의무는 생명 신체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경제적 이유를 하는 민법상의 부양 의무와는 일치하지가 않는다. 알아두시고. 자, 법률은 공법사법 불문하죠. 다만 법률상의 의무는 신분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하므로 일반인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적 부주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지? 충론 시간에 부자개방할 때 배웠습니다. 똑같아요. 계약은 유상무상 가리지 않는다. 자, 문제점인데요. 우리 법조문을 가보게 되면 법률하고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인정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문제점 나와 있죠? 자, 2번 체크하세요. 2번은 시험 문제예요. 우리 학설과 판례가 뭐라 그래요? 부정설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설이다. 그래서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 관습조리는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뭐하고 다르다? 그 점에서 총론 시간에 배우는 부진정 부자기범하고 좀 달라요. 부진정 부자기범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유기죄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자, 밑에 판례 보세요.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판례 여기 강간범 방치사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판례 우리 형법조문은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상규 밑줄 그시고 X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동행했다는 이유 동행 밑줄 그시고 X 유기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갑은 을과 우연히 함께 동행하던 중 그랬어요. 다리를 걷다가 실족을 해서 개울가에 떨어졌다. 근데 한 사람은 못 나왔고 한 사람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돌아오던 바람에 을은 죽고 말았다. 그랬을 때 갑의 주책은 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판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률상의 관계도 아니고 계약상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갑은 유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얘기를 아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쓰러져 있었던 자리를 유대인들이 지나가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구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정말 학대하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피해를 입고 부상을 입고 쓰러진 이 유대인을 구조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실제적으로 유럽 몇 개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도 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제 뭐라 하냐면 이것이 이제 구조 거부죄, 불구조죄.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준다 하더라도 너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너 왜 그걸 보고 빤히 보고서도 그냥 방치하고 떠났느냐. 즉 구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형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계약으로만 한정해 놓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지하철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노숙자분들이 있죠. 노숙자분들이 추운 겨울날 그 추운 데서 자잖아요. 근데 설령 거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다 하더라도 형법상으로 유기죄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가보죠. 자, 법률 나왔네요. 법률. 법률에는 뭐가 포함된다? 부부가 포함됩니다. 이거 법률상의 부부죠. 법률상의 부부도 포함됩니다. 법률상의 부부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사실혼 관계가 포함될까요? 하니까 판례가 사실혼 관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법률에는 뭐가 누가 포함된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사실혼이 뭔지는 쭉 4개 나와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나와요. 사실혼이 뭐라고요? 사실혼은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요. 하긴 하는데 뭐만 없어요? 혼인 생활 실체가 존재하는데 혼인신고만 없을 뿐이에요. 혼인신고. 혼인신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요. 그게 사실혼이에요. 단순히 뭐 연인들 애인들끼리 몇 번 만나서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만 맺는 것이 사실혼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을 때 사실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요건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법률상의 보호 의무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잘 나와요. 따라서 밑에 단순한 동거관계 아니다. 내연관계 아니다. 이건 사실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기죄 주체가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갑은 늘려와 4년 동안 동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그랬어요. 자, 싸움이 일어났죠. 결국은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게 반항이 심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필로폰을 먹어요. 그래서 고통을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 동거남 갑에게 있어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동거관계였기 때문에 유기죄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유기죄 성립을 부인했던 판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남자는 이 그대로 방치하고 나갈 때 이게 고의가 없었어요. 고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통을 심한 여기 가슴을 두드리며 심한 고통을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필로폰을 먹은 줄 몰라요. 모르고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4년 동안 했으니까 그렇죠? 4년 동안 내 빨래 해주고 뭐 다 해줬어요. 그런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세상이 망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 저러는가 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 남자는 이 여자가 필로폰 먹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갈 때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나갈 때 유기죄 하겠다는 고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남자에게는 고의도 없을 뿐더러 또 남자에게는 사실혼 배우자도 아니었고 단순히 동거관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유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쌍배치도 사건 나와 있죠.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자,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경직법에 나와 있죠. 그 법령에 어긋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기죄 성립을 인정했던 사건이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강간치상 세무 쳐볼까요? 강간치상을 저지른 자가 방치했다라고 했을 때 유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2죄밖에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강간범과 피해자는 법령 관계 아니죠? 계약 관계 아니죠? 그래서 유기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상의 의무에는 주된 의무, 부수 의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걸 저버리게 되면 유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위와 같은 부조 의무로서의 민사 의무가 인정된다 해서 당연히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긍정된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객체 나왔네. 객체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임신 중인 자라든지 경제적 극빈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는 유기죠. 유기라는 말은 여기 나왔지?
자, 맨 밑에 각주를 가보시게 되면 유기는요, 협의유기가 있고 광의유기가 있다는 것. 자, 협의유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치. 한자 보시면 알겠는데 이치. 이게 옮길 이자예요. 옮길 이자. 옮겨서 갖다 버린다. 광인의 유기는 치거. 둘치자 갈거자. 두고 떠난다.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쓰인다는 거예요. 참고로 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라는 말의 의미가 이치, 치거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기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전을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수 시기가 중요하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 발생하면 기수 처리를 합니다. 구조 가능성 묻지 않아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노부모를 양로 문 앞에 갖다 내리고 도망갔지? 내리는 순간 갖다 버리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유기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구조했는가 안 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유기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인죄, 살인해죄의 고의가 있으면 구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노모를 살해하기 위해서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거죠. 갖다가 버렸어요. 버렸다 하더라도 이게 살인죄 고의이기 때문에 살인죄 미수가 되는 것이지 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밑에 판례도 잘 나와요. 이것도 판례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유기죄가 되려면 밑에 인식 동그라미, 의식 동그라미. 즉 이게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인식과 의사가 고의인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뜻인데요. 올라가 보시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고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전성유기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유기죄 나와 있네. 중유기죄. 우리 중죄 붙은 범죄 배웠죠? 중죄 붙은 범죄 배웠어요. 생명이다 위험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 위험범이다.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미수가 없다는 거 다 배웠어요. 영아유기죄. 자, 영아유기죄 많이 배웠죠? 영아를 유기했을 때 저지르는 범죄인데 똑같이 동기가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 됐어요.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뭐 됐고. 그리고 그냥 영아입니다. 영아. 뭐 분만중, 분만죽하 영아가 아니에요. 그런 영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젖먹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됐습니다. 자, 여기 배웠죠? 여기 주점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술집이니까 계약관계죠. 여기 술집이죠. 주점 내에서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유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이 됩니다. 자, 여와 증인 가볼게요. 이 여와 증인이 뭐예요? 자꾸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속된 말로 여호와 증인 그러면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나?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뭐 지들은 뭐 아니라 그러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굳게 된 경례를 안 해요. 경례를 안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지? 국가 제창이지. 국가. 우리 애국가 있지, 애국가. 애국가 제창을 안 해요. 국가를 제창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성탄절, 부활절이라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누구를 숭배하는 거 있지? 그런 거 안 해요. 응?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지? 군복무 있지, 군복무. 군복무.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한다. 이게 문제되는 거지. 근데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다 처벌했잖아요. 그쵸? 군대 안 가는 애들 다 처벌했단 말이에요. 건강 멀쩡한데 군대 안 갔다는 애들은 병역 기피자를 다 처벌했던, 병역법 위반을 다 처벌했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골때리게 됐어. 골때리게 돼가지고 지금 애당초 병역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석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무죄가 됐어. 무죄가. 나중에 총론 시간에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와 증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이런 건 뭐 굳이 적을 거 아니에요. 자, 감년은 쭉 보시고 수혈 나왔네. 수혈. 야들은 수혈도 안 해. 수혈도 안 해. 다른 사람의 피가 자기 몸에서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살겠다고 몇 년 더 살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내 몸에 들어와서 섞는다. 이거 이해가 안 돼. 야들은 그걸 용납을 못해. 아시겠어요? 수혈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 딸이 있어요. 11살짜리 딸이 있는데 피가 모자라요. 그래서 의사들은 수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우리 교리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내가 딸이 죽음 죽었지, 그치?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딸은 결국 죽고 마는데 과연 무슨 죄가 될까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종교 신념 때문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죠. 이것은 뭐와 다름이 없다. 우리 판례가 위험한 증서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 앞에서 한자를 배웠을 거예요.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다. 이게 한자로 뭐지? 치거란 말, 치거. 둘치자, 갈거자, 치거. 와 똑같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마다 6이다. 이것도 6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설령 이거 할 때 11살 딴 아이가 거부했다 하더라도 야가 뭐 동의 능력이 있나? 이 사람이 동의 능력이 있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11살짜리가 무슨 그 능력이 있어요?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밑에 해설 참조하시고 우리 판례가 6위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약종상 있죠? 약종상. 우리 시장에 가면 그 파는 사람들 있어요. 그 한약재. 그 약재 한 20가지, 30가지 놓고 약 다려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죠. 한의사 아닙니다. 한의사 아니고 약 다려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 자,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을이 냉수를 청하여 화장실, 변소입니다. 변소. 화장실에 간 지 10분이 지나서 거품을 내면서 안색이 변하여 의식불명 빠지자 이 사람이 독살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사람들은 의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의사를 못 부르게 한 이유가 뭐다? 독살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서 리어까지 쉬어서 병원 근처를 배회하던 그때 이 병원 가야 되나 저 병원 가야 되나 갑자기 당황되니까 그것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병원 가라 라고 하는 과정에서 옮겼는데 죽었어요. 자, 과연 유기치사가 될 수 있을까? 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돼, 안 돼요? 판례가 이래요. 판례가. 부검과일과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그렇죠? 당시 그 피해자는 일찍 옮겼다 하더라도 무조건 죽었을 것이다 하는 점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배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사건은 67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판례가 뭐라 그래? 치사량 청산가리지. 우리 의학 기술로서는 무조건 치료가 불가능하다. 무조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가에서 지금 이 피고인이 시간을 지체했잖아요. 그렇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즉 입에 거품 물자마자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뭐 어떻게 했다 응급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죽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간을 지체한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야. 인과관계 없다. 그래서 유기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기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치사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유기만 되는 거야. 유기만. 그러니까 판례는 뭐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만 잘 나오니까 이걸 꼭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학대죄 가볼게요. 학대죄,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밑에 상태범이다, 즉시범이다 이 말. 그래서 학대가 있음과 동시에 기수가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즉시범, 상태범 이렇게 불려요. 자, 수십 회에 걸쳐서 학대가 있었어요. 학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무죄를 때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계모가 또는 친모가 애를 학대해요. 학대하고 막대 애를 매질해요. 매질하고 매질한단 말이에요. 맨날 때려요. 근데 그 중에서 금요일 날 때린 이 매질은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때린 것은 진짜 애가 잘못해서, 그렇죠? 애가 잘못해서 때린 것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애가 큰 잘못이 없는데 막 때린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위법인데 위법인데 이것만 위법이 아닌 거야. 그러면 요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무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 직시범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나머지 건 됐고요. 학대가 뭘까요? 학대는 밑에 필요한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필요한 휴식이나 수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지나치게 징계한다는 것.
닭장에 가리고 전신을 구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 가볼게요. 자, 판례. 이 판례도 중요하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올라가 볼게요. 갑은 을려를 집에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다가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근데 그 성관계가 8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봤습니다. 무슨 죄가 될까요? 하는 건데, 이게 13세, 12세다 보니까 이게 우리 형법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사상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12세짜리는 동의 능력이 없어요.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처벌됩니다. 근데 검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추가했는가 하면 학대죄까지 추가했어요. 학대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 학대죄가 되려면요. 자, 유기와 학대죄는 같은 장에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같은 장에. 어디 나와 있지? 여기.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학대가 되려면 단순한 일린적 침해만 갖고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유기에 준할 정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런 유기죄나 학대죄의 보호법을 찾아보면 알겠지? 그 보호법이 뭔데요?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 신체의 안전이다 이 말. 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기소가 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관계를 얻었다고 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8년 동안 지속했다니까. 그러면 8년 동안이나 지속했다는 말은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성범죄, 강간치상죄밖에 안 되는 거지 학대로 볼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전신구타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최근 제가 교재를 개정판을 내면서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2번, 3번은 옛날 책이 없었어요. 볼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갑을 안아 바닥에서 78cm 떨어진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교구장을 한번 흔들었다. 그렇지? 한번 흔들었다. 교구장을 흔들었다. 갑의 몸을 잡고서 흔들어 보이는 등 40분 동안 앉혀놨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대가 된다고 봤어요. 자, 지적장애 3급의 아이인데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피해자 머리에다가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놨어요. 끈 다발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학대로 봤어요. 학대.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올려놓은 다음에 다른 애들이 이걸 보고 웃게 했어. 애들도 막 사진 찍었어. 또 피해자가 눈을 찌르는 등 우는 신용을 하도록 또 지시를 내렸어. 그래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 지시에 따르도록 해서 수춤을 잊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파라가 이걸 학대로 봤다고요. 별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게 하는지 그렇죠. 계속 뉴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절도 습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갑을 채워요. 골 때려요. 그렇죠? 수갑을 채운다 라고 했을 때 학대로 봤어요. 자, 근데 이거 부정되는 판례 하나 나오네요. 자,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 도구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팔을 3개 잡았을 뿐이에요. 그 외의 건 안 했어요. 팔을 3개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서는 학대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보았고 나머지는 다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신구타 나실 것이니까 교구장을 한번 흔들어서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머리에 끈다발을 올려놓으면서 애들로 하여금 웃게 하고 사진 찍게 하였다. 이런 것들. 그다음 수갑 채운 것들은 학대를 받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혹사죄가 나왔는데요. 자기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자가 객체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한 자, 인도받은 자 똑같아요. 형이 똑같아요. 인도한 자, 인도받은 자 대항범이죠. 대항범인데 형량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됐고 행위는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15세짜리 아들을 공마단에 팔아넘겼다라고 했을 때 아동 혹사죄로 보았다. 는 것이고요. 자, 16세 미만자는 동의 능력이 없죠.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조각되지가 않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다 청년 시간에 배우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